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9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께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8%, 1,592만 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1%, 1,567만 표를 얻었고 득표차는 0.8%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합니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에서 1%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치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시각 10일 오전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 함께 애써주신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향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의 경쟁은 일단 끝났다며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문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해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라며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10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밤낮 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는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준비된 원고를 품에서 꺼내 읽은 다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피치는 어제 러시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B에서 C로 6단계 강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6일 사이 피치의 신용등급에서 12단계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피치는 C등급은 국가 부도가 임박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중국이 따르지 않을 경우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중국의 우려를 엄정하게 다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제재는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확대 관할의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50개 주 모두 마스크 의무화를 없앴습니다. 데이비드 이게이 하와이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는 이에 따라 미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크게 둔화된 뒤 각 주정부가 잇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자산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세계 금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의 차원 접근법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이 금융의 안전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상화폐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혹한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9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